저도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위에 보시면은 댓글이 918개가 달리고 좋아요가 2,864개인데, 사실 댓글이 900개, 1000개는 좀 많거든요. 이거는 뭐 기사 좀 메인에 달리면 댓글이 많은 케이스인데, 좋아요가 2,800개는 되게 드문 경우예요. 좋아요가 2,800개씩 나오는 경우가 댓글이 막 4,000개부터 좋아요가 10개가 안 되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안에 자기들끼리 댓글로 써긴 하는데 기사가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제 저도 희한하게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이렇게 많은 좋아요가 받아본 적은 제가 기사 생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포털에 걸렸기 때문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지만 포털에 무조건 걸려 메인에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큰 반응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제가 이 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앞에도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사회 소외계층이다. 주로 이제 해문스님이 하셨던 문화재 찾기 기사를 많이 썼었고요. 사회 소외계층에 관한 기사를 많이 썼었고, 주로 그런 때문에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지난 장애인 쪽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반향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지 않았어요. 이 기사를 분량이 한 원고지 20년 정도 되는 정보 분량은 아닙니다. 한 20분 만에 썼습니다. 기사. 그리고 굉장히 쉽게 쓴 기사 중에 하나예요. 품 안 들이고 굉장히 쉽게 쓰고 그냥 손 딱 털었는데 반응이 엄청나서 저도 의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단순히 이제 기자를 지망하고 기자 현업인으로 떠나서 이 전에 제가 미디어팀에 있었거든요. 이전 미디어팀이라는 부서는 저널리즘을 보도하는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가 있기도 했고 KBS가 있기도 해서 저널리즘을 미디어 비평을 하는 부서에 제가 근무를 한 1년 반 동안 했거든요. 미디어 비평을 하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고 나서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니까 저도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뭐 수많은 기자들이 몸을 들이고 밤새서 정말 해외 출장도 다니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알려주신 격사상견 인사가 많은데 이게 뭐라고 뭐 잠깐 밤 줄서서 밤새고 다음날에 한 20분 썼어요 기사를. 그러고 나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오고 뭐 한겨레에 대한 댓글 내용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듣게 뭐냐면 원래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 달리는 댓글이 한 90% 80%가 악플입니다 거의. 보지도 않고 막 하잖아요. 기획 하고 이 사회가 애국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독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제국 보면은 뭐 보지도 않고 막 기사 타고 막 한겨레라고 하면 역시 한걸레부터 좋게 달리죠. 그게 이런데 나중에 한번 밑에 댓글 한번 봐주시겠어요? 호감순으로 저도 이게 놀랬던 게 호감순으로 보면 안 나와요. 좀 느낍니까? 이렇게 좀 나오면 볼 텐데 이 호감이 많으니까 추천을 많이 받는 베스트 댓글이 전편 이론적으로 다 선풀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해요. 왜냐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관여하는 기자라고 해도 이렇게 선풀 일색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내용도 저도 이제 제 기사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없어서 신기해서 이렇게 댓글들을 봤어요. 쭉 봤더니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호감선 보시면 그쵸? 이거는 저기 10,000번이 좋아요가 높게 쭉 기사들이 재미나게 수고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저널리즘을 비평했던 기자로서 굉장히 드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왜 그럴까? 사실 간단한 아이디어거든요. 발망이라는 그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 그 H&M이라고 하는 SPA 브랜드라고 하죠. 여기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둘이 협업을 해서 무슨 하는데 줄을 서 있더라. 이 기사들은 어느 언론사 다 나왔어요. 매체적으로. 신기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밥 먹다가 왜 사람들이 줄을 쓰냐. 그냥 옷이 좋아서 그런 거냐. 그냥 한번 너 한번 가서 밤을 새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싫었죠. 처음에. 밤새는 걸 좋아하는 기자가 됐어요. 보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밤을 꼴딱 샜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밤새서 새벽 한 4-5시 되니까 정말 개몽상 근데 그런 것들이 기사 안에 굉장히 되게 짧은 문체로 되게 쉽게 읽은 문체로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부채를 이렇게 쉽게 간결하게 쓸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기사를 쓰는 상황이 너무 졸렸어요. 다음날 제가 11시에 들어왔거든요. 전날 저녁에 나가서 11시 좀 넘어서 그랬어요. 왜냐면 아침에 옷을 사고 한 10시 정도에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가서 그날 이제 밤새 쓰니까 이제 쉰다고 얘기하고 처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자고 나서 기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데스크가 전화해서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자고 나서 쓰겠다. 데스크가 그냥 뭐 그냥 대충 쓰고 그냥 자고 그러는 거예요. 쓰고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화도 나고 아니 자고 쓰는 사람이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해야 되나 이렇게 무시하다 빨리 쓰고 자야겠다 해가지고 썼어요. 정말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내가 느낀 거 내가 논문만 두수적 쓴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뚝뚝 이제 그날 기사 쓰고 성공하고 자고 일어나서 한 7시인가 오후 7시인가 문자랑 카톡이 난리가 나요. 대박이다. 뭐지? 이거 봤더니 기사가 아니야.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는 졸리 드셔서 비누도 막 못하더라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저녁 때쯤 한번 조금씩 비누 같은 거 고쳤어요. 비누 기사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최종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이 기사를 통해서 느낀 건 이 기사가 그냥 단지 그냥 내용이 웃겨서 독자들이 좋아했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웃기는 문장들도 있어요. 좀 장난스럽고 하고. 근데 정통적인 저널리즘 측면에서 보면 저게 무슨 기사라고 하실 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널리즘 비평 일을 그쪽 분야의 기사를 쓰고 있었을 때 이런 기사를 봤다면 저거 장난이지 기사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결과죠. 오히려 저런 기사에 독자들이 더 열광하고 해줬었다. 결과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단순히 재밌어서 그랬을까? 재미를 느꼈지만 그 안에 SK 브랜드를 줄 서서 사는 사람들의 이면, 이 사람들의 생생한 말들, 그냥 저한테 들은 거니까 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줄을 쓰면서 앞뒤에 들리는 얘기들, 그리고 막 옷을 사러 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풍경들. 이게 한편의 코미디인데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독자들은 그냥 줄을 쓴다는 기사만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왜 저 사람들이 줄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부족했던 거죠. 갈증이 안 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소옷 뒷걸음 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나는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따 보면 뭐 SK 브랜드의 그런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가 단순히 옷을 사기 위한 건 아니고 리셀러는 되팔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선의의 어떤 패션 피플이라고 하는 패션 정말 패션을 좋아해서 줄을 서서 하는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기사 안에 담겨 있어요. 실제적으로 리셀러라고 하는 분들이 중고나라 통해서 세레비 이상의 가격을 파는 것들이 또 후속 기사로 계속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굉장히 흥미롭다, 재밌다,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좋은 기사는 이게 좋은 기사 표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사도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줬죠. 아까 뒤로 한번 처음 PT장님 그래서 재미와 의미라는 제가 기사를 재밌게만 쓰려고 하면 그냥 재밌는 글이다. 네이트 판에 올라오는 글이 돼서 본인이 재미 속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인지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그 재미가 단순히 웃기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웃기라는 건 아니고, 웃겨야 재미라는 건 아니고, 어떤 흥미, 웃음, 재미를 줄 수 있는 수단인 거죠. 웃음은 이 글을 읽게 만드는 독자들한테 어떤 이 흥미를 글을 읽다가 수줍 내고 백버튼을 누르지 않고 괜찮네 하고 누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어떤 되게 비참한 상황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슬픈 상황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 재미는 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여기 유명한 말은 다 아시는 거예요.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뼈에 보면 기사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자가 되시고
두세 개씩 쓸 때도 있을 테고 엄청나게 쓰실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읽히지 않는다면 현재 같은 텍스트 공예 시대에 공예, 텍스트 공예라고 좀 표현이 되는데 그냥 그저 그런 기사 중에 하나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사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고 기사 보고 보다가 자고 눈 뜨면 또 계속 보는 세상인데 그냥 뭐 의미 없어요. 뭐 연합, 뉴스원, 뉴시스 다 똑같은 기사가 대부분 똑같은 기사가 이제 대표적인 날씨 기사잖아요. 날씨 거의 똑같죠. 내일 뭐 비가 온다. 그래서 날씨 기사 잘 안 보잖아요. 뉴스 날씨 앱을 많이 보죠. 차라리 그래도 정확하고 강렬한 거죠. 날씨 기사를 굳이 찾아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방송국에서 뉴스 말미에 나오는 날씨야 정보 쓰는 강의 되지만 굳이 우리가 스마트폰 날씨를 막 찾아보지는 않아요. 앱을 다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읽히지 않는 기사들, 막 너무 자기 주장성이 강하고 그런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기사들은 조금 앞으로는 지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렵고 좋은 기사도 있어요. 글도 마찬가지로 서술도 어렵고 좋은 소설이 있고 재미있고 쉬운 소설이 있잖아요. 강민규 씨 같은 소설가 되게 어렵게 쓰는 소설가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읽을까요? 구체적인 첫 번째 한번 자, 이것도 제가 3년 전쯤에 쓴 2013년에 쓴 이거는 이제 격차 사회를 넘어서가는 당시에 이달의 기자 사회를 갔던 기사인데요. 그것도 이제 댓글이 한 1000개 넘게 달리고 여기 좋아요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그게 좋아요가 2000개 달린 게 특이한 현상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7회, 8회까지 7회가 나왔던 것 같아요. 7회까지 저희가 이제 연초에 2010년 초기에 쭉 나갔던 건데 사회에서 어떤 소외계층의 한 공간을 탐사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공간을 기자들이 매일 출근을 해서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그 공간을 보고 그 공간의 주인공들이 어떤 경험을 겪었고 이 공간을 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고 이 공간에서 어떻게 이동이 되고 뭐 이런 공간을 위주로 사회 소외계층의 이동을 짚어본 기사였는데 나름 참신했다고 해서 상도 주고 했어요. 이 기사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 기사는 제가 기억나는 노량진에 실험했는데 제가 그 후배하고 둘이서 정말 일주일을 계속 출퇴근을 했어요. PC방에 가서 라면도 같이 먹고 가서 PC방 시스템 저는 PC방을 잘 안 가기 때문에 그 문화를 몰랐는데 가니까 PC방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사회에서 대낮에 PC방 오는 사람 보니까 직장인가 시생까지 학원이 있으니까 도대체 온 사람들이 뭘까? 아직 죽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쭉 만난 사람 처음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인터뷰가 당연히 안 되죠. 기자 싫어하는 세상인데 기레기 소리 엄청 많이 듣잖아요. 기자라고 하면은 말을 해주겠습니다.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계속 출근해서 노조장을 지키는 거예요. 한 3일 동안은 인터뷰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거의 모두 그냥 같이 옆에서 가만 앉아서 게임만 하고 그렇게 한 3일을 놓쳤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카운터 보면 친구하고 친해지고 계속 이제 출퇴근하다가도 마주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 사람들은 같이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째 되는 순간에 어떤 사람과 이제 말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고시생이라고 하죠. 고시를 오래 준비하시다가 결국 안 되고 점점 급이 내려가요. 처음에 사법고시 준비했다가 7급 검찰직 이런 거 준비하셨다가 9급까지 내려간 상태였어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시고 고향은 강원도.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생생하게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 속에 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자기들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가 낮에는 공부 안 하니까 낮에는 여기 와서